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 하면 시, 공시 이 세 개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것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이 세 개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게 23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세 개 있잖아요. 이게 시공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요. 23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이게 신고센터입니다. 위탁받은 신고센터인데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운영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신고하기도. 보면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도 제출해야 되잖아요. 피신고인이라고 하면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그 분유회 신고하려고 하는데 분유회 인적 사항 알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그래 신고를 하려고 전화해보니까 꼭 신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여기 투기 조장하고 자꾸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안 받아주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요 하더라고요. 해본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제 이렇게 또 해놓으면 자꾸 일부러 경쟁업소 신고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신고센터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뭐 증거 자료 내라,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소송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양가로 7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은 마음대로 종결하면 안 됩니다. 236페이지 그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종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요. 신고를 이게 사실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를 접수받고요. 신고를 접수받고 나면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거기에 양가로 8번 236페이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민원인에게 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됐다고. 그 양가로 9번에 있고요. 양가로 10번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 줄여서 국장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직전달의 신고 및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때문에 뭐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집값 올라가는 거는 꼭 이걸 오히려 단속하니까 허위 매물 이런 거 못 올리도록 하니까 오히려 의뢰인들은 국민들은 더 좋아하더라고. 예를 들면 목동 같은데 허위 매물 막 여기저기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한 사람이 다른 중개업소에 올려놓으면 그 똑같은 매물을 옆에 중개업소에서 막 그냥 올려놓거든요. 그 손님 연락 오면 공동 중개하면 되니까. 그 매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가 오히려 없어야 매수 심리가 더 막 사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집값이 뭐 내려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정책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험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대학 교수들은 해도 되나 봐요. 그 대학 교수들은 뭐 학회 같은 데 가면 비판을 많이 해요. 뭐 잘 됐다. 주장이 다 다르죠.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못 됐다는 사람도 있고. 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인데 확인 설명 의무. 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확인 설명. 이거 들은 대로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되죠.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점 찍고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임대인이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개업공개사가 대출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이건 확인 설명이 아니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1억을 받았는지 채권 최고금액이 얼마인지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 만약 1,0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그거 확인하려면 은행에 잔고증명서 또는 뭐 그 은행마다 부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은행에 가서 증명서류를 떼오라고 해야 돼. 근데 은행에 떼러 가면은 본인만 뗄 수 있더라고요. 개업공개사는 뗄 수가 없는데 본인 신분증 본인 데리고 가서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금융거래 확인서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은행마다. 자,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입니다. 작성 교부. 그러면 언제 설명을 하느냐? 설명 시기, 설명 대상, 누구에게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하는 방법, 위반 시 제재. 자, 2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자가 누구냐 나와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자는 개업 공개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 공개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설명해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는 설명 의무는 없다고요. 다만 소속 공개사도 동그라미 2번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 238페이지 확인 설명 시기 양가로 2번 시기가 나와 있네요.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교부합니다. 그 확인 설명하는 거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시기는 다르죠. 설명은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잖아요. 융자가 얼마 있다, 가압류돼 있다 이런 거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그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는 교부하면 된다고요. 교부하는 시기와 확인 설명하는 시기가 다르다. 자, 23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상대방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냐? 취득 의뢰인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설명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요걸 팔려고 하면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말하면 된다고요. 자,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쌍방에게 교부는 해야 됩니다. 교부는 쌍방.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 제가 아까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 그거 그렇게 말하던데요. 주인이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고 실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은행 융자가 되면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죠. 건저당은 얼구에 보면 나와 있다고. 등기사항증명서 얼구. 그거 보여주면서 자 1억 융자 받아가지고 채권 채무 금액 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자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용도 지역지구 구역, 이런 용도 지역지구 구역을 설명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고요. 근거 자료를.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527페이지까지 있네요. (516페이지부터) 516페이지가 1의 서식이잖아요. 이걸 교부한다고요. 여기다 빈칸 다 채워가지고 교부해야 돼요. 빈칸을 다 채워야 되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공란으로 비어져 있으면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으로.
그게 516페이지 이게 확인 설명서라고요. 517페이지에 보니까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미터 도로의 접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장, 비포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몇 미터 도로에 접해있는데 도로 두 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을 수도 있고 세 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을 수도 있고 완전 네 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도로에도 안 접해져 있으면 이게 공란으로 비워두면 안 되고요.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된다고. 빈칸을 나누면 안 된다고요. 빈칸을 나누면 그 빈칸에다가 의뢰인이 10m 도로에 접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넣어놓고 나중에 왜 사기치냐 이렇게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공란으로 비워두면. 그래서 공란으로 비워두는 것 자체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반드시 공란으로 비워두지 마시고요. 계약서도 법에는 없지만 계약서 끝나고 나면 끝, 이하, 여백 이런 말을 꼭 적어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게 못 적게. 아니면 공란 비워놓으면 거기다 막 계약서 적어놓고 특약 해가지고 적어놓고 손님이 지가 적어놓고는 나중에 개업공개사한테 당신이 적었잖아 이러면 판사가 볼 때는 헷갈리잖아. 둘 다 거짓말하면 누가 적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 확인설명서도 공란을 남겨두면 안 되고, 교부하는 거는 이거 교부하는 거라고. 지금 516페이지 요걸 교부한다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위반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 없습니다.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확인설명서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모두 둘 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39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32회 때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239페이지 교과서에 보니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비교해 놨잖아요. 우리 프린터는 5번 6번에 있어요. 5번 6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프린터 5번 6번에 그 이번 32회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고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공통적인 게 아닌 게 먼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비교하는 것보다.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프린터는 6번에 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입니다. 비교하는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확인 설명해야 될 거.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도 아까 7가지 했죠. 그 2개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비교해야 되는데 그 다른 점은 공통적인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세금은.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은 안 하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달에 전부터 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너무 한 번에 100%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240페이지는 설명하는 방법 이게 다 말씀드린 거고요. 241페이지 양가로 2번 상태 관련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요. 2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시고 매수, 임차 의뢰인 하면 X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 불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돗물, 싱크대 물은 잘 빠집니까? 물으면은 주인한테 물으면 보면 주인은 알려줘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불응한 경우 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불응한 경우에는 밑줄 치시고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시고요. 설명하고 기재해야 된다. 시험에 설명하고 대신에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 하거나가 아니라 불응한 사실을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공부 잘하는 분들이 대체로 돈은 많이 못 벌니다. 빅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자, 그러면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세입자가 좀 알아봐 주세요. 도배는 깨끗합니까? 개업공개사한테 물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도배가 깨끗한지 싱크대 물 잘 빠지는지 주인이 안 알려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나도 모른다 하고 적어주면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사장님 해서 알아내야 되겠지만 목소리가 이게 호감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더라고. 짜증나고 화난 것 같고 이런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육공개사님들은 전화해보면 진짜 너무나 감미롭고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봐도 막 빨리 계약하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통화하면 짜증난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목소리가 더러워서. 고객하고 계약할 때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강의할 때는 오히려 너무 감미롭고 나긋나긋하게 해달라고 인터넷에 저한테 질문했더라고. 좀 강의 좀 나긋나긋하게 해주세요 이러던데 나긋나긋하게 하면 또 잠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100% 만족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누구 강의를 들어도 100% 나한테 만족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럼 내가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 X 이렇게 출제됐다. 우리는 기출문제가 33번이나 시험을 실시했다고요. 33번 이미. 33번이면 40문제씩이잖아요. 3, 4, 12, 3, 4, 12, 1320문제가 이미 기출문제 나왔고요. 이것만 다 풀 수도 없어요. 다 풀 수도 없지만 2차 과목은 이렇게 뭐 옛날 거 많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패턴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출제됐다 말하는 거는 출제위원들한테 들어가면은 2주 합숙하는데 일주일 동안 교육시키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엉뚱한 거 생뚱맞은 거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냈다가 다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돼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오타 그거 다 말했다더라고. 솔직히 그 강의실에서 시험 볼 때. 근데 제가 이의신청할 때 못 들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청원까지 돼가지고 결국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줬어요. 사실은 그 다 오타라고 말해줬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칠판에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라도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소유자 등 확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중개업소에서는 뭐 개인정보 동의하냐 이런 거 막 동의서까지 받고 이러던데요. 받을 필요 없어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 보자고 해도 돼요. 매도인한테. 왜?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분증 보자고 해도 됩니다. 신분증 보자고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면 카피해가지고 그 사무소에 보관해놔도 상관없어요. 다른 데만 유출 안 하면, 제3자에게 제공만 안 하면 된다고요.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동의 받아야 되죠. (243페이지) 작성 의무자 작성 시기, 여기 다 칠판에 다 적어놨습니다. 243페이지 맨 밑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양가로 4번 밑줄 치세요.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또는이 아니고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개만 있습니다. 밋이 다른 거는 나머지 모든 서류는 또는입니다. 또는 시험에 나와요. 이거 밋 대신에 또는 해가지고 X로 출제됐다고요. 밋. 자,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글서자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게 서명입니다. 또는 뭐 사인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필로 해야 됩니다. 기명날인하고는 달라요. 기명날인하고 등기법에는 보면 등기관이 기명날인하는 게 있어. 기명날인이라는 건 뭐냐면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즉 스탬프 도장,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스탬프 도장 만들어서 찍는 게 그 기명날인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기명날인 없다.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기명날인이라고요. 반드시 서명 자필로 적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248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인데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민법에 248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인데요.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 의무 없죠.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 로또 자꾸 친구가 로또 사니까 그럼 왜 사냐, 당첨도 안 되는 거 이러니까 당첨되면 너 1억 줄게 했는데 당첨됐다고 말로만 했는데 줘야 되냐 안 줘도 된다. 나중에 진짜 당첨됐으면 시험에 나오면 준다고 말로만 했다고요. 줘야 된다고요. 단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은 해야 되겠죠. 줬다는 걸. 근데 동영상 요즘은 휴대폰 있으니까 그냥 진짜냐 하고 동영상 촬영해놨어. 또 마침 그게. 근데 세금 다 떼고 나니까 7억밖에 안 된대. 그 지금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고 하니까 7억 다 쓰고 돈 줄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1억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친구가. 줘야 된다고요. 준다 했으면 구두로 해도 말로만 했잖아요. 문서로 안 적어도. 민법에서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입니다. 작성 의무자 개업공개사입니다. 249페이지
중개 완성된 때 작성합니다. 완성된 때. 왜 완성된 때 작성하라고 적어놨냐면, 예를 들면 가짜인 대인 가짜임 잔이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대서만 해줘가지고 나중에 은행 융자 빼먹고 도망가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양가로 3번 249페이지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양가로 4번 계약서 필요적 사항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입니다. 9번에 있습니다. 프린터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바크의 약정사항. 요 교과서는 그바크의 약정이 9번에 가 있습니다. 순서 다릅니다. 그바크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우리 프린트 9번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교과서는 8번에 있죠? 요 그바크의 약정 요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순서만. 내용은 똑같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 중에서 8번이 밑줄 치노세요. 8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250페이지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똑같다고 했고요. 251페이지 계약서 쌍방 교부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보존은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인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5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